스타를 읽어드리는 안지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올드스타가 결국 또 마쳤습니다. 뭘 마쳤냐고요? 저희가 앞선 임영웅식 공연 리뷰 영상 그때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공연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빨리 발표가 될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공연이 한 번이라도 더 있고 티켓을 구하는 게 중요하니까 과연 언제냐, 어디냐 궁금해하셨는데 사실 그동안의 숱한 공연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발표는 서울 공연 마지막 날인 11월 5일 있었는데 이날 임영웅 씨 2024년 5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 씨는 꿈만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다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대가 된다. 그날까지 건강히 계시라. 여러분들과 그날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다라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일단 임영웅 씨 주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말씀드렸죠. 호남 평야 아직 그 정도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번 티켓팅에서도 팬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것을 임영웅 씨가 깨닫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잘 준비하겠다 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호남 평야가 아니라 바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만 같은 곳. 이 꿈만 같은 곳이라고는 왜 얘기했을까요? 이곳은 성지입니다. 누구의 성지? 축구인들의 성지. 프로축구 FC 서울의 홈구장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중들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A매치입니다. A매치. 국가대표 간 경기 A매치. 결국 상암 경기장에 선다는 거는 국가대표급 축구 선수란 얘기인데 원래 임영웅 씨의 꿈이 뭐였죠? 축구 선수입니다. 비록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본인이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설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임영웅 씨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꿈만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소속사의 공식 입장문을 기자들은 받았거든요. 그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임영웅 2024년 5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앙코르 콘서트 개최. 앙코르 콘서트, 즉 이번 전국 투어에 대한 앙코르 콘서트라는 거죠. 그리고 임영웅 또 한 번 대한민국 흔들다. 오는 2024년 5월 앙코르 콘서트 개최.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예언할게요. 뭐냐? 내년 5월 공연이죠. 이 5월 공연 정에 이 공연에서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신곡이 발표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과연 이루어질지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공식 발표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제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국 투어의 포문을 여는 서울 콘서트에서 임영웅은 신곡 Do or Die를 비롯해 모래알경이와 무지개, 런던보이 등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다양한 곡으로 360도 무대를 꾸몄고 한층 더 펀치해진 비주얼과 함께 강렬한 퍼포먼스로 팬심을 자극했다. 여전한 입담과 센스도 잊지 않은 임영웅의 면모는 남녀노소 나이불문 모두를 사로잡았고 임영웅과 영웅시대만의 하늘빛 우주여행은 감동과 감탄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임영웅은 팬들의 앙코르 요청에 엄청난 선물로 응답했다. 더 큰 우주가 되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콘서트 현장의 열기를 담은 영상으로 오는 2024년 5월 25일,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두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쓸 계획이다. 이게 회사에서 낸 공식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역사를 새로 쓴다. 꿈이 이루어지는 무대다. 도대체 상암 경기장은 어떤 곳일까요? 일단 현재 리모델링으로 쓸 수 없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보다 관객 수용 면에서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동안 공연했던 대중가수는 단독 공연 기준으로 2명입니다. 일단 싸이 2012년 강남스타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고 이듬해 이곳에서 5만 명을 동원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그룹 빅뱅이 여기서 6만 5천 명을 모였습니다. 이 역시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고 규모였죠. 자, 그럼 임영웅 씨는요. 이틀 공연이죠. 13만 명을 모읍니다. 최단 기간, 최다 기록일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통상적으로 잠실 주경기장 이틀 하면 10만 명이었거든요. 그거보다 3만 명 정도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 임영웅 씨와의 인연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축구 마니아인 임영웅 씨가 지난 4월 여기서 시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임영웅 씨의 공연도 아닌데 4만 5천 명이 몰려서 유료 관객 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었죠. 자, 결국은 임영웅 씨 2년 연속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지난 3월 30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벚꽃이 만개하며 봄이 왔음을 알리는 요즘 LA에서 콘서트를 한 게 어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 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봄을 맞이한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좌표를 딱 찍어서 거기로 모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는 와중에 최근 FC 서울 경기와 국가대표 친선전을 직관하면서 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FC 서울 측에 시축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를 보러 오시는 발걸음을 하며 주변의 핀 꽃들과 신선해진 날씨를 느끼시며 봄나들이라면 어떠실까 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준비하게 됐다 했는데 이 봄나들이가 이제 2024년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매번 봄마다 임영웅 씨가 특별한 봄나들이를 계속 매년 연례 행사처럼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자, 또 이번 봄나들이는 남다를 게 하늘색 옷을 입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시축 때는 하늘색 옷을 입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다들 아시죠? 임영웅 씨의 상징색이 하늘색인 거. 근데 드레스 코드는 하늘색을 제외한 자유일복, 하늘색만 입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FC 서울의 상대팀 FC 대구 여기에 유니폼이 하늘색인 거예요. 결국은 임영웅 씨의 팬들이 하늘색을 다 입고 오면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 임영웅 씨가 여기서는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 입장이잖아요. 팬 여러분, 괜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하늘색을 입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고 다들 지켜줬는데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임영웅 씨 만나러 가는데 하늘색 옷을 못 입는다. 근데 내년 봄, 이번 봄나들이 때는 하늘색 옷을 마음껏 입으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왜 임영웅 씨에게 이 무대가 허락이 됐을까요? 이 상암 경기장은 빅뱅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대중 가수들에게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잔디 훼손. 이곳이 평소는 FC 서울의 홈구장이고 국가대표 A매치가 열리죠. 5만 명을 넘게 수용하려면 그라운드 스탠딩석을 통상 열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잔디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잔디가 훼손되면은 경기장 질이 아무래도 하락할 수밖에 없고 직접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시축제로 나서며 임영웅 씨가 특별 공연을 꾸몄는데 그때 본인을 비롯해서 모든 백댄서까지 전부 다 축구화를 신었습니다. 왜냐면 축구화를 신으면 그 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배려가 돋보였는데 결국 이런 임영웅 씨의 배려 그리고 축구에 대한 그의 리스펙트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이 모두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FC 서울도 굉장히 감탄, 탐복을 했고 임영웅 씨와 꾸준히 소통을 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공연까지도 성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영웅 씨의 고민이 생길 겁니다. 뭘까요? 바로 이 잔디예요. 임영웅 씨가 축구에 진심이고 그래서 시축 행사에 가서도 축구화를 신고 퍼포먼스를 선보일 정도로 이 잔디 훼손, 선수 보호, 경기장 보호에 너무너무 신경을 쓰죠. 그런데 공연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영웅 씨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스탠딩석을 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임영웅 씨가 360도 공연을 했죠. 객석 모든 360도 다 열었습니다. 공연장이 정중앙에 있으니까는 시야 제한석이 없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축구 경기가 그렇죠. 그 가운데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뛰니까 360도 모두가 앉아 있을 수 있죠. 결국 임영웅 씨의 현재 모델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스탠딩석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스탠딩, 이렇게 사람들이 그라운드 위에 올라오는 걸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잔디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탠딩석을 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임영웅 씨 공연장 가면은 항상 여러 가지 이제 팬 서비스가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죠? 각 객석마다 전부 다 방석을 놓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건대 임영웅 씨가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다 준비해주지 않을까. 스탠딩석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자, 조금 번거롭지만 스탠딩석에 들어올 때는 이 신발로 갈아 신어 주세요 하고 이런 걸 준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그 위에 어차피 스탠딩석은 열지 않아도 무대 장비를 하고 그 위에 스텝들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잔디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위에 무언가를 덮어 씌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걸 임영웅 씨는 지금부터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과연 임영웅 씨가 이 고민에 대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이건 역시 저희 올드스타가 또 취재 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